Cue the music. Blame Canada! Blame Canada! It seems that everything's gone wrong since Canada came along. Blame Canada! Blame Canada! They're not even a real country anyway. 네, 잘 들으셨나요? 제 인생 최고의 애니메이션인 사우스파크의 명곡 Blame Canada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가사 들으셨죠? They are not even a real country anyway 라고요.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이민 제도는 물론이고요. 모든 면에서 각주가 각자 따로 놀고 상당히 느슨한 방식으로 연방으로 합쳐져 있는 나라예요. 그렇긴 한데 특히 작년 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급격한 이민 제도의 변화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격히 좁아지는 이민 문을 보면은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요. 대서양쪽 애틀랜틱 주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큰 주인 노바스코샤가 주정부 이민 PNP 프로그램 즉 NSMP에서 인기가 많은 분야였던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섹터가 지원자가 폭주해가지고 당분간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째예요. 엘버타주에서는 AOS를 중단했고요. BC 같은 경우에는 PNP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많던 EC 있죠. Early Childhood Educator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점수가 불과 한두 달 동안 폭등했고요. 매니토바주 NPNP도 서류 백로그가 적체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걸려 있어서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연방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평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렌트, 즉 불만 토로를 위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왜냐고요? 이렇게까지 캐나다 이민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는 해결책 제시도 못하겠고요. 긍정적인 말도 정말 하기가 어렵고 분석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화가 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SMP부터 이야기할게요. 노바스코샤주 소식이고요.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3월 17일에 노바스코샤주는 갑작스럽게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NSMP 프로그램에서 어코모데이션 분야와 푸드 서비스 분야의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했었습니다.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두 가지 분야는요. 앞자리가 72로 시작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업종이 721, 722로 시작하는 분야에서 일한 분들은 이제 NSMP로는 신청을 당분간은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2022년 6월에도 이번 소식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노바스코샤에서 전해진 적이 있는데요. 타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타주에서 PGWP를 받은 분들은 노바스코샤주에 들어와서 그 PGWP를 가지고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아도요. NSMP 익스프레스 엔트리 스트림으로 신청할 때는 그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주에서 노바스코샤로 이주를 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었죠. 그 소식 이후로 가장 충격이 큰 변화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721, 722로 시작하는 어코모데이션 분야와 푸드 서비스 분야는요. NSMP 프로그램 중에 3개에 해당이 돼요. NSMP Experience, EE,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요. 그리고 Occupations in Demand 그리고 스킬드 워커 이렇게 3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노바스코샤주 공식 웹사이트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3가지 스트림에서 모두 이 2가지 분야를 맡겠다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추가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잘 보면요. 신청자의 적체가 심각해가지고 중단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현재 이미 접수가 돼서 쌓여있는 서류부터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로그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요. 현실 다 아시잖아요.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르고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과연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초에 중단되었던 엘버타주 AOS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AOS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엘버타주, 노바스코샤주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크게 관계도 밀접하지 않은 주라 우연의 일치겠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참 절묘해요. 타이밍이. 연초에 엘버타주에서는 AOS 프로그램을 막으면서 호텔 앤 하스피탈리티 스트림을 소규모로 열었었죠. 한마디로 접객 그리고 요식업 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받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반대로 노바스코샤는 한 2달 정도 지난 지금 엘버타주의 호텔 접객 스트림과 상당히 겹치는 면이 많은 어코모데이션과 푸드 서비스 쪽을 막았습니다. 올해 초에요. AOS가 막히면서 혹시라도 노바스코샤 쪽으로 이주를 하셔서 LMI를 받고 해당 분야로 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께는 참 난감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셈이에요. 엘버타와 노바스코샤가 서로 짜고 우리 이민자들을 엿먹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국가 전체 이민 정책에서
주별로 주관화하는 주정부 이민, 그러니까 PNP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정부 이민에 해당하는 NSMP 쪽에 일부만 맡겼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애틀랜틱주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AIP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노바스코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AIP 쪽으로 도전이 가능하신 분들은 AIP로 가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AIP 쪽의 선발 인원은 연방 쪽 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주정부랑 상관이 없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요, AIP는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오케이를 해준 지정 업체에서 일을 해야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이민자들 중에 LMIA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이제 영주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국과 같은 직종으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식업에 딱 걸릴 수밖에 없어요. 노바스코샤의 이 PNP 변경안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NSMP 소식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BC주에서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요. BC 주정부 이민 PNP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축에 속했던 Early Childhood Educator 프로그램 있죠? EC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선발 커트라인이요, 그래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2월 거의 말까지 60점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2월 말에 65점으로 오르더니 갑자기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90점까지 폭등하는 그런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최근에 선발한 4월 16일에 선발한 결과는요 92점까지 또 올라가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점수가 폭등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유추 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 대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EC 프로그램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렇게 많이 몰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경력을 충분히 쌓았다든지, 아니면은 지역 점수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든지, 그리고 영어 시험을 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BC주의 PNP 처리 속도가 이렇게 많이 몰린 신청자들의 스펙이 상승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통계나 수학에 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많이 몰린 인기 프로그램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커트라인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점수가 다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욱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점수가 다시 내려올 날을 기대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상당히 헛된 희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 도생 모드로 다 들어가서 각자 언어 시험 점수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지역을 이동하든지 해서 점수를 어떻게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생각하는 게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타주는 어떨까요? 타주는 좀 상황이 덜 나쁠까요? 타주라고 해서 딱히 상황이 나은 것 같지도 않아요. 매니토바주를 예를 들면요, 매니토바주는 아직 특정 스트림을 중단하진 않았지만 서류 백로그가 적체가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NPNP 웹사이트에서 떠온 상황이에요. 제일 위에 빨간색 박스가 인비테이션을 보낸 건수고요. 그리고 녹색 박스가 신청자 건수, 그리고 가장 아래 파란색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건수고요. 마지막 제일 심각한 거 오렌지색 박스 펜딩이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 있죠? 이게 백로그입니다. 쌓여있는 서류 수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밀려있는지 느껴지시겠지만요, 한번 그래프로 같이 보죠. 더 한눈에 와닿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쌓여있는 서류 수인 저 오렌지색 그래프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잘 느껴지실 겁니다. 이쯤 되면 NPNP 같은 경우에는 특정 스트림을 중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스트림 자체가 지금은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기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엘버타주 AOS 같은 경우에도 이 수준까지 갔다가 결국 중단되고 말았죠. 이번 NSMP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매니토바주 같은 경우에는 타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페널티도 적용하는 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지금 매니토바주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알게 되어서 알려드린 건데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있죠? 애틀랜틱 주 중에 하나인 PEI주 소식이에요. 2월 말 뉴스인데요. PEI주도 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PNP 승인 인원을 25% 정도 줄일 거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PEI는 워낙 인구도 적은 주고 25% 줄인다 그래서 대세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한국인들이 잘 가지도 않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한 개 주잖아요. 이런 한 개 주가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so what입니다. 이제는 어쩌라는 걸까요?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유일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직 캐나다에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가까운 미래에 캐나다로 들어오시는 게 본인에게 적합한 결정일지 최대한 깐깐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측면에서 지금 캐나다 이민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주공사나 유학원 같은 업체들도요. 옛날처럼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쉽게 돈 벌던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떻게 이제 매출을 유지를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을 건데요. 이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민에 관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개된 채널에서 캐나다 이민 아직 괜찮다, 올만하다, 영주권 쉽게 딸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을 속이는 거나 다름없을 뿐더러 듣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게 뻔하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고 일부 중요한 부분을 딱 남긴 다음에 상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담을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지는 뭐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조만간 한국 서울 삼성역의 코엑스에서요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이나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나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민 박람회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지 않거든요. 꽤 재밌기도 하고요. 다만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긴 했지만요. 특히 지금 같은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박람회에 가시거나 업체와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 박람회 같은 곳에서 그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단을 성급하게 내리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만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다운된 분위기로 우울한 얘기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빠른 시일 내로 다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모든 일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죠. 나중에 미래가 돼서 이 지금 시기를 돌아보면은 지금이 캐나다 이민의 최저점이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